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191페이지 기본서 보시면 제2절 재산세 과세상 토지 구분 있죠? 별표시 2개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요게 이제 출제, 자, 29회 시험 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30회 시험에 독립한 문제로는 안 나왔는데 간접적으로 이게 세율과 연관돼서 나오고 또 종합부동산세하고도 관계돼 있고 그래서 토지용 구분은 항상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 모든 토지인데 이 토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토지용을 나누는지는 배웠었어요. 근데 이걸 좀 더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이쪽에서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토지용 구분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토지를 구분하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 재산세 부과할 때는 그 바탕에는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가 그 바탕에 있어요. 그래서 토지는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토지를 이용할 때는 자,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자기 땅이라고 지멋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땅덩어리 잡고 인구 많은 나라니까 효율성 있게 이용해라.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잘 이용한 다음에 자손만대 물려줘야죠.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에 유의하면서 이용해라. 이렇게 우리가 공법에서 배우잖아요. 그럴 때 모든 토지를 토지용 모습에 따라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생산 관련한 토지요. 생산 관련한 토지 이용 모습이 있고요. 토지용 모습을 보면 또 그 다음에 생산된 것을 소비자에게 유통시켜주는 유통 상업적 목적의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나대지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또 잡종지 같은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토지, 그래서 사치성 재산 토지 그러면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 같은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이렇게 나눠요. 그랬을 때요, 생산 관련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 이용 모습은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농지, 그 다음에 목장, 또 그 다음에 예외적인 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특정한 예외적인 임야가 있는데 제가 왜 임야에 꽃 표시했냐면 여러분들이 어디 시골에 임야를 갖고 계시다. 자, 개인이나 법인이 그러면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꽃 표시한 임야는 이따가 이제 처음으로 보겠지만 공익 목적의 일정한 임야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농지 목장과 함께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정합니다. 토지용 모습이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고 사회적인 교도와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는 0.07%의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정합니다. 또 공장용지 같은 것도 있는데 공장용지 같은 이런 것들은 또 역시 사회적인 교도와 토지용 모습이 또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는 토지용이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정하는데 공장은 아무래도 농지 목장보다는 자연환경 좀 해치면서 이용하니까 세율이 조금 높습니다. 0.2%. 그렇지만 여전히 얘네들은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해서요,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따로 얘네들만 분리해서 과세는 저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용 모습은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요. 상가 토지 같은 이런 것들은 자, 어떻게 과세하느냐. 토지용 구분할 때 얘네들은 별도로 얘네들을 모아요. 그래서 자,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상가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합산한다는 것은 얘네들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그런 얘기죠. 자, 소유자별로 합산하고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 같은 이런 것들은 짬뽕이니까 종합적으로 모아서 또 얘네들끼리 같은 유형끼리 소유자별로 당해 토지를 가액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합산하는 거니까 역시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합니다. 근데 이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주의할 것이 나대지 잡종지만 종합합산이 아니라 여기 분리과세 대상이나 분리대상이나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되냐면 나대지 잡종주와 함께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토지 지목이 여러분 공시법에서 28개 1번부터 28번까지 지목이 있는데 1번부터 27번까지 지목에 속하지 않으면 다 뭐가 됩니까? 28번 잡종지 되잖아요. 잘 몰라? 뭘 찍어? 28번 잡종지 찍으라고 배우는 것처럼 분리대상이나 별도합산에 속하지 않으면 다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구락장이나 골프장 토지는 얘네들은 토지 이용 모습이 토지 공개름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다른 토지와 역시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고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합니다. 근데 이 분리대상 토지는 자 뭐와 뭐로요? 지금 보니까 고율 또는 저율로 이렇게 고율 또는 저율로 분리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크게 분리과세 대상, 별도합산,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분리는 뭐와 뭐로? 저율분리와 고율분리로 이렇게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딱 틀을 잡으셔야 되는데 다음 중 종합합산 대상 토지인 것은 다음 중 뭐 별도합산 대상 토지인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전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외가 있어서 이제 그걸 오늘 처음으로 이제 자세히 배울 건데 먼저 그래도 이걸 틀을 잡아야 돼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야 공장 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한다? 저율분리 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또 상가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또 나대지 잡종지나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로?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또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불확장 골프장 토지는 뭐로? 고율분리 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한다. 이걸 딱 알아두시고요. 자, 고율이라는 것은 몇 프로 고율이냐면 미리 말씀드리면 4% 고율입니다. 토지 중에서는 세율이 가장 높은 거, 표준세율이 높은 거 골라라 그러면 고급락장, 골프장 토지 같은 고율분리상 토지가 세율 4%가 최고 높고요. 재산세 전체에서요 세율이 가장 낮은 거 골라라 그러면 제일 낮은 것은 007%, 0.07%가 재산세 전체에서 표준세율이 가장 낮습니다. 제일 낮은 거 어떤 거?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가 제일 낮고요. 또 세율은 저율분리보다는 별도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요. 별도보다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요. 종합보다는 이렇게 고율분리상 토지 세율이 이런 식으로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토지용 구분 문제 풀 때요. 분리, 별도, 종합 어떻게 구분하느냐. 토지용 구분할 때 여러분들 열쇠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요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봅니다. 농지요. 농지는 원래 저율분리상 토지잖아요. 근데 농지라고 그랬어요. 농사 짓는 땅이라서 다 저율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어떤 토지가 있는데 약 한 뭐 2,000평의 땅이 있어요. 자, 2,000평의 땅이 있는데 여기서 뭐 토마토도 심고 배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막 고추도 심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을 둘러봤더니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뭐 코엑스 있는데 옆에 그 상업지역에 땅값 비싼 곳인데 아침에 셀러리맨들이 우르르 막 출근하고 그러는데 아주 이른 아침부터 삽 들고 돌아다니면서 혼자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2,000평 땅에서. 자,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까 토지는 어떻게 이용하라고 그랬어요? 효율적으로. 그래서 이런 데서 시지역의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같은 이런 데에 농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데 있는 농지는 있잖아요. 토지를 효율성 있게 이용하라고 했는데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있는 토지는 농지로, 이런 데서 농사 짓고 있으면 이런 데 있는 농지는 농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지는 원래 저율분리상 토지인데 농지로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어느 유형의 토지로 과세한다?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으면 다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농지는 여러분들이 나왔다 토지용 구분할 때 이 농지가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 구별할 때는 딴 거 없어요. 위치를 봐요. 농지는 위치를 보고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를 따져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 때 농지가 있어야 할 곳에 있네? 저런 시골 지역이라든가 구농면 지역 아니면 도시 지역이라도 있다가 나오지만 개발장 구역이나 녹지 지역처럼 농지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분리. 농지 이런 데 있으면 안 되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데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뭐가 된다? 종합합산입니다. 자, 여러분
공법에 배우잖아요. 어느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정이 돼 있다 그러면 이 토지는 주거적 용도로 이용할 때 토지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어떤 토지가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이 돼 있으면 이 토지는 상업적 용도로,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이 돼 있으면 이 토지는 공업적 용도로 이용할 때 토지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건데, 이런 데서 농사 짓고 있으면 농지로 인정하지 않고, 그럼 분리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농지는 위치를 보고 토지용을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은요, 토지용구 문제 풀 때 목장은 위치를 보는 건 똑같아요. 농지하고 똑같이 위치를 봅니다. 목장도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지, 목장이 시지역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장 그러면 우리는 영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봐가지고 푸른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소나 양떼 무리를 떠올리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곳이 있긴 있는데 그냥 대관령이나 어디 강원도 어디 가야지 조금 그냥 뭐 그것도 그냥 내가 보기에는 이제 이미 조금 이렇게 그냥 그런 거지. 거의 뭐 그건 왜 영화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냥 그 뭐죠, 기업식으로 공장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조그만 좁은 축사에다가 그냥 막 그냥 밀집시켜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떡하나 그런 것이 목장이 여러분 집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제가 예전에 2000년대 중반에 경기도 이천에서 있죠? 이천에서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 경기도 이천에서 어떤 수강생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경기도 이천을 이사 와서 아파트를 하나를 샀는데, 왜 샀냐면 아파트 바로 뒤에 산도 있고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뭐 한가로워 보이고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아파트를 거기 샀는데, 새로 신축 아파트를.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중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창문을 열었더니 어느 날인가부터 있잖아요. 그 솔솔 막 이상한 냄새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분명 우리 집 근처에는 뭐 없는데, 축사 같은 게 없는데 그랬더니 바로 나지막한 산 바로 뒤에 축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파리, 모기, 냄새 이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소문 내면은 집값 떨어지니까 저 소문 안 내고 끙끙 앓다가 그냥 조용히 그냥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집 팔고 딴 데 갔다고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자, 목장이 이런 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장 용지를 인정 안 해요. 목장 위치를 보고요. 또 목장은 면적 제한도 있어요. 목장은. 자, 면적 제한인데 왜 면적 제한이냐 한번 볼까요? 100만 평 푸른 초지가 만약에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왠지 있잖아요, 이런 푸른 초원, 초지 이런 것을 보면은 왠지 저는 있잖아요, 이런 푸른 초원을 뛰어다니고 싶어요. 진짜로요. 진짜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 그런 어떤 걸 보면 떠오르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그냥 이런 푸른 초원을 보면 뛰어다니고 싶어요. 푸른 초원을 막 뛰어다니다가 돌뿌리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괜히 탁 걸리는 것처럼 하면서 몇 바퀴 풀밭을 떼구르 굴러. 그래가지고 풀밭에 누워가지고 뭉게구름 지나가는 거 보면서 팔베개하고 이렇게 풀필이 불면서 낮잠 한숨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진짜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어린 시절에 그 유년 시절에 방학 때 있잖아요. 이렇게 여름 방학 때 이렇게 풀밭에 누워가지고 뭉게구름 지나가는 거 보면서 이렇게 보냈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진짜로 저는 그래서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푸른 촌에 누워가지고 풀필이 불면서 낮잠 한숨 자려고 그랬더니 뭔가 휙 지나가.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타조 한 마리가 있죠. 양치기계에 쫓겨가지고 도망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타조 목장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나지막한 언덕에 올라가서 푸른 초원을 뛰노는 이 타조떼 무리를 구경하려고 올라가 봤어요. 근데 100만 평 푸른 초지 아무리 둘러봐도, 사방팔방 둘러봐도 타조 한 마리만 양치기에 쫓겨서 도망다니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타조 한 마리를 위해서 100만 평 푸른 초지가 목장 용지로 존재한다. 토지 효율적인 용이에요? 아니지. 만약에 목장 면적 제한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넓은 나대지 잡종지 같은 거 산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새끼 돼지 한 마리 이렇게 차에 싣고 와가지고, 제가 가끔씩 보타이 나비 넥타이 하죠? 걔한테 이렇게 리본 하나 달아준 다음에 야 놀아라 그런 다음에, 여기는 다 돼지 목장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령에 가축의 종류에 따라서 목장의 기준 면적이 있고 허용 면적이 있고, 거기다가 자기가 키우는 가축의 마리수 수를 곱해서 목장의 기준 면적 계산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 목장이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하고, 자, 법령에서 계산한 입지 기준 면적이 이만큼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법령에서 계산한 입지 기준 면적 이내,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목장 기준 면적 이내일 때 이 목장 용지는 어느 용의 토지로 과세합니까? 목장은 원래 어느 용의 토지로 과세요? 0.07%, 0.07% 절분리상 토지죠. 그래서 분리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근데
목장이 있을 곳에 있어도 이 목장의 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이 부분의 토지는요. 목장의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는 목장 용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과세하느냐? 뭐로요?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으면 다 뭐로 과세합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목장은 이 위치 면적,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 이내냐를 따집니다. 또 보세요. 공장이 있는데요. 공장도요, 위치 면적을 따집니다.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이네요. 자, 공장이 여러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위치를 보고요. 또 공장도 면적 제한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드넓은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공장은 요만큼만 하고 이게 공장이니까 저 끝에 보이는 땅 전부 다 공장 용지를 거기 때문에 공장도 토지공제 풀 때 위치 면적을 따집니다. 그래서 자, 어떤 전체 공장 부지가 있는데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공장 법령에 있어 계산한 공장의 입지 기준 면적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계산했더니 요만큼이 기준 면적 이내다. 그러면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니까 뭐로 가세요? 분리. 그렇잖아요. 근데 이 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공장 용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뭐로 과세하느냐? 요거는 공장이 아니니까 뭐로 과세합니까? 종합이요.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으면 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또 보세요. 또 보시면 이번에는 일반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토지공제 풀 때요 위치를 안 봐요. 왜냐하면 얘는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공업지역이든 시골이든 도시지역이든 어디나 다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위치는 안 보고 면적만 따져요. 토지공제 풀 때 일반 건축물 나왔다. 자, 면적만 따져서요. 전체 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법령에서 계산한 자 건축물의 입지 기준 면적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이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합니까?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원래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했어요? 별도. 그래서 기준 면적 이내이다 그러면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그러면 기준 면적을 초과한 이 부분의 토지는 역시 상가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으면 다 뭐로 과세합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딱 보니까 지금 뭔가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공통점이 있는데 자 앞으로 토지공제 풀 때 있잖아요.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 나왔다. 무조건 뭐가 됩니까?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오면 불꽃이 뭐가 돼요? 종합합산입니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오면 무조건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토지공제 풀 때 열쇠 같은 걸 알려드렸어요. 농지인 토지공제 부분할 때 뭘 보느냐? 얘는 면적 제한을 없고 위치만 봐서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자면 뭐가 된다? 종합. 그 다음에 목장은 토지공제 풀 때 있을 곳에 있는지 기준 면적 이내인지 위치 면적 다 따지고 공장도 위치 면적 다 따지고요. 일반 건축물의 속 토지는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위치는 안 보고 뭐만 봐? 면적.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뭐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요걸 딱 바탕으로 해서요. 우리가 이제 토지용 구분을 볼 건데요. 기본서 191페이지 의 및 토지 구분에서 의를 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대상은 종합합산 대상, 별도 합산 대상 및 분리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그 이유는 토지 성격에 따라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모든 토지 면적 똑같다고 세금을 똑같이 부과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 재산세 대상별 토지 구분은 이제 세율까지 다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양가로 2번 토지 구분해 가지고 분리 별도 종합 나와 있는 요 얘기는 지금 보면 안 되고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오히려 더 헷갈려요. 자, 그래서 192페이지 02번에 분리 대상 토지 있잖아요. 여기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볼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리 대상 토지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볼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건지. 먼저 제가 분리 대상 토지 먼저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일단 또 우리가 교재를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와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는 지우겠습니다. 이건 기초과정부터 11월, 12월, 1, 2월 어떻게 기준에 의해서 토지용 구분하는지를 적어드렸었고, 자 분리대상 토지부터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그 다음으로 공부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종합 합산 대상 토지를 이제 공부할 건데 왜 종합 합산 대상 토지를 맨 마지막에 공부하냐면요. 자 아까 그랬어요. 분리나 별도 합산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다 뭐가 된다고요?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분리과세 대상 토지부터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합니다. 처음으로 처음 배우는 건데 이제 분리과세 대상
토지 봅니다.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아까 봤어요. 저율분리대상과 고율분리대상 토지로 나눠졌습니다. 그 다음에 저율분리대상 토지는 세율에 따라서 0.07%, 자, 저율분리대상 토지하고 0.2% 저율분리대상 토지로 나눠지고요. 고율분리는 4% 고율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도 봤는데 금방 제가 지웠어요. 0.07% 저율분리대상 토지는 어떤 게 있었냐면 농지, 목장용지, 그 다음에 예외적인 임야가 있었습니다. 예외적인 임야, 특정 임야가. 자, 그 다음에 0.2% 저율분리대상 토지는 아까 어떤 게 있었냐면 공장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들. 또 있는데요. 이따가 기본세에 됐다시 많이 나오는 것을 제가 몇 가지만 추려드리면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요.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그리고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요.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안전공사, 공항공사, 뭐 하여튼 각종 무슨 뭐 공사 있잖아요. 그 공사 소유토 이런 것들이 대개 0.2% 공장용지와 함께 저율분리대상 토지입니다. 그 외에도 엄청 많이 있지만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 고율분리는 사치성 재산 토지입니다. 사치성 재산 토지 그러니까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는 사치성 재산 토지 4% 고율분리입니다. 그러면 분리대상 토지는 여러분이 세율을 통해서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표준 세율을 통해서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다음 중 분리대상 토지 표준 세율이 다른 하나는, 그래가지고 0.07% 저율분리대상 토지를 쫙 깔아놓고 염전 집어넣고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세율이 표준 세율이 다른 거 올라라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자, 그래서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냐? 007빵 게임으로 외우시면 돼요. 007빵 그러면 양쪽에 있는 사람 의학 이거잖아요. 자, 봅니다. 007 빵이 쏘니까 4보다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성재산 4%. 너네들 한번 죽어봐라 그 4%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세율을 통해서 높이로 외웁니다. 007 빵이 4 비례세율 빼면 안 돼요. 비례세율. 자, 농지다 그러면 1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세율은 무조건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0.07% 일정하니까 비례세율입니다. 그래서 암기 어떻게 하느냐? 분리대상 토지는 세율을 통해서 007 빵이 4 비례세율입니다. 리듬을 타면서 다 같이 에브리바디 시작. 007 빵이 4 비례세율입니다. 007% 어떤 게 있냐고요? 외우셔야 됩니다. 안 외우고는 못 빼게요. 계속 문제 풀이가면 이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복습할 거니까. 007% 어떤 게 있냐?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빵이 프로 어떤 게 있다고요? 자, 하나하나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요. 그래서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이게 빵이 프로고 4%는 사치성재산 토지요. 고구락장, 골프장 토지가 4%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다시 한번요. 분리대상 토지는 표준 세율을 세분해서 외우는데 어떻게 외운다? 007 빵이 4 비례세율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007% 저율분리대상 토지 공부하는데 먼저 농지, 목장, 임야 이런 순서로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쪽에서 제가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농지 있잖아요. 농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농지는 이쪽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세에서 농지는 지목이요 논박과수원 즉 3개 지목이에요. 전답과수원 3개 지목이 농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농지는요,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져요. 그래서 개인이 소유하는 자격 농지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농지는 다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 먼저 개인 소유 농지는요, 자, 개인이 소유하는 작용하는 농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토지용 문제 풀 때 뭘 보냐면 위치를 본다. 아까 농지는 뭘 본다고 그랬어요? 토지용 문제 풀 때 위치, 있을 곳에 있느냐를 봅니다. 자, 그럴 때 군 읍면 지역이요. 군 읍면 지역에 만약에 군 읍면 지역에 농지가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 여러분 군 읍면 지역 그러잖아요. 군 읍면 지역은 좌우지간 있잖아요. 군 읍면 지역은 깡촌입니다.
우리가 공법에서는 여러분 주거지역, 상업지역, 용도지역을 배우는데 우리 세법에서 군 읍면적 그러면 나왔다. 뭐든지 위치 기준을 만족시킨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군 읍면적 한번 가보세요. 군 읍면지역 가보면 시골 저런데 그 군 읍면적 가보면 밤 되잖아요. 제가 그런 경험이 많은데 밤 돼서 뭘 길을 물어보려고 하거나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길을 물어보려고 해도 있잖아. 지방 가가지고 있죠. 뭐 저녁 한 8시, 9시만 되면 거기 상업지역인데요. 상업지역인데 사람이 거의 돌아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상업지역인데도. 그래서 이렇게 상업지역 예를 들어서 걸어서 조금 몇십 미터 가면은 상업지역 끝이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인데 집들 띄엄띄엄 있고 그 다음에는 허벌판이지 뭐 산 아니면 허벌판. 그렇기 때문에 군 읍면지역은 그냥 깡촌이다. 뭐든지 있으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위치 기준을 무조건 만족시켜요. 그러면 개인 소유 자격 농지가 군 읍면지역에 있습니다. 깡촌이니까 있을 곳에 있죠. 위치 기준을 무조건 만족시켜. 있을 곳에 있으니까 뭐로 가세요? 분리. 자, 시지역이요.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 자 보세요. 도시지역 밖에 있습니다. 도시지역 밖에 있다 그러면 도시지역 밖은요. 도시지역 밖은 있을 곳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밖은 분리예요.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그 다음에 도시지역 내에 있어요. 도시지역 내인데 이거 괜히 이쪽으로 와가지고 칸이 조금 모자라네. 자, 도시지역 내에 있는데 그러면은 도시지역 내에 있는데요. 그럼 이쪽에 한번 다 지우고 이쪽에서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저 아무래도 자, 목장어 같이 써야 되는데.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자, 보면 농지를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농지 토지용제 풀 때 농지는 3개 지목인데 전답과수원이고 그 다음에 농지는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토지용이 달라지는데요. 개인 소유 자격 농지하고 그 다음에 법 및 단체 소유 농지로 나눠지고요. 자, 그랬을 때 나눠지고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개인 소유 장농지를 보시면 위치를 보는데 군 읍면적은 금방 얘기했어요. 깡촌이다. 뭐든 다 있어도 된다. 위치 기준을 만족시킨다. 공장이든 목장이든 농지든 다 있을 곳에 있다고 봅니다. 있을 곳에 있으니까 뭐라고요? 분리. 자, 시지역,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지역의 도시지역 밖은요. 도시지역 밖은 있을 곳에 있다고 봐요. 있을 곳에 있으니까 뭐가 돼요? 분리. 자, 도시지역 내에요. 도시지역 내에 있습니다. 도시지역 내에 자 보세요. 도시지역 내에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녹지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은 있을 곳에 있다고 봅니다. 도시지역 내는. 자, 도시지역 내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내 농지 한해서 뭐가 되냐면 있을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 분리. 근데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이외 지역이 있어요. 이외 지역. 즉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같은 데 있습니다.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데 만약에 농지가 있어요. 그러면 있을 곳에 있는 건가요? 이런 데 농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데 있는 농지는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자, 농지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원래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인데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종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자, 이걸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보세요. 개인 소유 장농지는 토지용금지 풀 때 위치를 보는 건데 자, 보세요. 있을 곳에 있으니까 뭐예요? 분리.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인데 있을 곳에 있지 않을 때 뭐가 된다고요? 종합합산 상토지를 과세합니다. 농지는 위치를 보고요. 그 다음에 법 및 단체 소유 농지는 보세요. 법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적으로는 여러분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과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데 농지를 갖고 있어요. 농사짓는 게 주업이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데 있는 농지는 다 비상토지고 다 그래서 그렇게 봐가지고 농사 안 짓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다 종합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법 및 단체 소유 농지가 법에 열거돼 있어요. 정확하게 암기는 다음 순환에 하시고 오늘은 대충 보면 자 보세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요. 종중 소유 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농사 짓는 게 주업이죠. 농업법인 소유하는 농지, 매립간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현대아산에서 서산 간척지 매립간척한 다음에 직접 경작합니다. 또 사회복지 사업자가 자가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요. 음성 꽃동네에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식탁에 올릴 때 자가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 사회복지 사업자가 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농지.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나중에 외워요. 오늘 이번 수는 아직 못 외워도 해요. 종, 농,
매사농 그래서 종농 매사농 법에 열거되어 있는 얘네들만 법 및 단체 소유 농지가 분리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는 다 종합합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농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교재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192페이지 분리대상 토지에서 양가로 1번 007% 절별대상 첫 번째 농지 전답과손인데 분리과세 농지 봅니다. 동그라미 A번에요. 전답과손으로서 과세기준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수 농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농에 사용해야지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농지는 종합합산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거기 밑줄이요. 과세기준현재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는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한다 밑줄이요. 그 다음에 B번 농지라는 것은 의의를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봅니다. 자경농민 소유 농지입니다. 농지는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죠. 먼저 자경농민이 소유하는 농지 도시역 밖에 소지합니다. 전답과손으로서 과세기준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로서 도시적 밖은요. 결론만 밑줄이요. 뭐예요? 분리대상 토지를 과세합니다. 이쌀 곳에 있는 거죠. 도시적 밖 분리 밑줄. 도시지역 내 소지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제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지역, 읍면지역 제외하고 줄여서 그냥 시지역에 도시지역의 농지는 밑줄입니다. 도시역 내 농지는 원칙적으로 뭐 한다고요? 종합합산 과세합니다. 원칙적으로 있을 곳에 있지 않다고 봐서. 근데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과 맨 아래줄 밑줄입니다.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에 한해서 뭐 한다고요? 분리과세합니다. 있을 곳에 있다고 봐서 분리입니다. 그래서 그 표가 193페이지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농지가요. 개인 소유 저양 농지가 보세요. 군 읍면지역에 있어요. 깡촌. 있을 곳에 있으니까 뭐예요? 분리. 표를 보는 방법. 도시적 지지역에 도시적 밖에 있어요. 도시적 밖은 있을 곳 있다고 봐서 분리. 도시적 내라도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내 농지 안에서 뭐가 돼요? 있을 곳에 있으니까 분리. 도시적 내 개발장구역 녹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데 있으면 있을 곳에 있지 않으니까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고요. 과세기준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농지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입니다. 그래서 요 표를 이해하면서 있을 곳에 있는지 이렇게 요거로 판단해서 읽으면서 표에다가 193페이지 별 표시해 놓고 여러분이 딱 요거를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자,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으면 뭐가 된다? 종합. 이렇게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D급번입니다.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요. 자, 땡땡 밑줄입니다. 법인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뭐 한다고요? 종합합산 과세하지만 다음에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농지 한해서 분리과세한다. 여러분 밑줄이고 어떤 것들이나 그 머리 글자를 따서 나중에 외울 건데 지금은 안 외우셔도 되고 A번 농지법 중에 자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밑줄. 그 다음에 B번 그 중간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보급하게 소유하는 농지 밑줄. 그 다음에 C번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에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유하는 농지요. 음성 꽃동네에서 농지를 갖고 있는데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식탁에 올릴 때 그런 농지. D번 밑줄입니다. 법인이 매립간척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해당 법인 소유 농지요. 밑줄이요. 자, 현대아산에서 서산 간척지 매립간척한 다음에 직접 경작하는 농지. 동그라미 2번 나왔네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밑줄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T표시 나와 있는 C2의 농지는 1990년 5월 30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이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은 줄긋고 외우는 거 아니에요. 시험에서 5월 30일을 바꿔서 나오진 않아요. 그냥 오답식을 피하기 위해서 단서로 이렇게 조건에 주어져서 나오는 거지 이런 거는 외우는 건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목장 용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목장 소개해 드립니다. 자, 목장은요 007% 설비상 토지 두 번째 목장입니다. 여기 보세요. 목장은 아까 토지연구 문제 풀 때 뭘 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위치,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 이내이냐, 위치 면적 따진다고 그랬죠? 있어야 할 곳에 있는지 기준 면적 이내인지. 자, 그럼 보세요. 목장은 위치를 보는 것은 요 위치는 농지하고 동일해요. 농지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농지와 동일해 가지고 위치를 보는 것은 한번 보세요. 여기 만약에 목장이요 위치를 볼 때 군 읍면 지역에 있습니다. 깡촌 있을 곳에 있는 거죠. 목장이 도시지역 내 시지역의 도시적 밖에 있어요. 도시적 내가 아니라 도시적 밖에 있어요. 그럼 있을 곳에 있다고 봅니다. 목장이 도시적 내라도 개발장구역 녹지지역에 있으면 있을 곳에 있다고 봅니다. 목장이 도시지역 내 개발
제한구역이나 녹지적 이외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지역 내에 있으면 있을 곳에 있지 않죠? 그럼 뭐가 됩니까? 종합이요. 그래서 위치를 보는 것은 목장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목장은 면적 제한도 있습니다.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이면 분리인데 목장이 있을 곳에 있더라도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 나왔다. 볼 것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목장 한번 교재를 보겠습니다. 193페이지 동그라미 2번 목장용지요. 개인이나 법인이, 여러분 농지는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졌잖아요. 개인 소유 자격농지와 법인 및 단체 소유지로 나눴는데 목장은 개인이 소유하든 축산업 법인이 소유하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이요. 있을 곳에 있는 건가요? 금방 했잖아요. 있을 곳에 있는 거지. 개발지역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내라도. 또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 있을 곳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과세기준이 속한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 기준을 적용해서 계산한 토지 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요. 길게 돼 있지만 목장을 보니까 지금 길게 돼 있지만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가 되고? 그러니까 분리 대상으로 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고 한다. 근데 이때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되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그 표가 거기 나와 있는데 표 이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표는 이겁니다. 목장. 그래서 거기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표가 이거예요. 표에다가 또 역시 별표시하고. 자, 목장이 구는 면적 깡촌에 있어요. 위치 면적 따진 여러분들이 그 제목 거기 목장 용지 옆에다가 위치 플러스 면적 써놓으세요. 아까 개인 소유 자격 농지 그 농지에다가는 192페이지 니은번 자격 농민 소유 농지 그 제목 옆에다가는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놔요? 위치에 써놓고 192페이지 하단에 니은번 자격 농민 소유 농지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위치 그 다음에 193페이지 동그라미 2번 목장 용지 지금 옆에다가는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놔요? 위치 플러스 면적이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목장이 구는 면적 깡촌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뭐예요? 분리. 목장이 시지역의 도시적 밖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니까 뭐예요? 분리. 목장이 시지역의 도시적 내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있을 곳에 있죠? 기준 면적 이내면 뭐예요? 분리. 앞 동네 어디 있든 좌우지간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되고 종합. 그 다음에 목장이 시지역의 도시적 내 개발제한구역 녹지적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어요. 있을 곳에 있지 않으니까 뭐가 돼요? 종합. 이렇게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위치 면적 따져서 이렇게 토종 구분하는 거. 이해하면 이게 쉬운데 여러분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봅니다. 임야입니다. 임야. 193페이지 임야 땡땡.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일정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대상 토지로 과세하며 그 밖에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종합합산과세를 적용한다.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만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어 임야는 자, 근데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자, 여러분 흔히 소유하는 임야는 종합합산 대상이 되고요. 194페이지 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특정 목적 임야로서 예외적 임야들이 열거되어 있느냐? 자, 어떤 것들인지 임야는 제가 살짝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임야는요. 여러분 보세요. 임야는 임야. 자, 봅니다. 임야는요. 원칙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이에요. 근데 종합합산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들만 분리과세하는데 어떤 것들이 분리대상 임야냐? 그러면 보세요. 어떤 것들이 분리과세 임야냐? 그러면 먼저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요. 이거 왜 이러지? 자,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가 그렇습니다. 보세요.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 아까 종중 소유 농지도 뭐였어요? 종농매산농에서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도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지만 분리였잖아요. 종중 소유 농지와 함께 종중 소유 임야도 종중 소유 임야도 뭐가 되냐면 분리과세입니다. 또 공익 목적의 산림보호 육성 등을 위한 공익 목적의 일정한 임야들이 있어요. 공익 목적의 일정한 임야들이 있는데 법에 지금 쫙 열거가 돼 있잖아요. 근데 치사계 시험에서는 있잖아요. 세법 문항수 많지도 않은데 저기서 뽑아서 깔아다가 지문에 깔아놓고 토지용 구분을 물어봐요. 진짜 달달 외울 수도 없고. 근데 규칙성이 있어요. 대개 무슨 법에 의한 무슨 법률 무슨 법에 의한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무슨 지구나 무슨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이에요, 되게. 자, 그래서 자,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이 되게 공익목적 임야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규칙성으로 이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가 어떤 건지 194페이지 기억번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의 동그라미 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 지구로 지정된 임야, 지구의 동그라미요. 또 그리고 밑줄입니다. 산지관리법, 기억번 맨 끝에 지금 밑줄입니다. 또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른 두 번째 줄 보존산지안의 임야 밑줄이요. 임야로서 산림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경영 계획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하여튼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 또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안의 임야, 이런 것들을 분류가 하시고요. 니은번 문화재보호법 법 나왔죠.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내 임야요. 법의 동그라미, 구역의 동그라미.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제한 환경주간의 임야, 법 나왔죠. 지구 구역 내 임야죠. 그 다음에 B번 군사기지 및 미음번에서 A번이요. 개발제한규, 리을번도 왜 빼먹고 지나가나. 리을번 밑줄입니다. 종중이 수여하는 임야, 종중수 임야 밑줄이고. 미음번에서 A번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 나왔죠. 법의 동그라미, 개발제한 구역의 임야, 구역 내 임야죠. 구역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B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법의 동그라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구역의 동그라미요.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맨날 강의할 때 있죠. C, D, E, F 너무 또 다 읽지 뭐하니까 다 주로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인데, 동그라미 2번 같은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 이거는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는 아니네요. 도시공원의 임야, 이런 것들. 나머지는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고요. 비읍번이요. 항상 제가 그냥 지나가기 뭐해서 비읍번을 맨날 읽었었는데 맨 마지막에 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또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관의 임야. 법 나왔죠? 지구 구역 내 임야니까 주로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분리과세입니다. 자, 다시요. 임야는 개인이나 법인이 수여하는 임야는 종합합산이에요.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해요. 근데 법에 열거되어 있는 산림보호 육성 등을 위한 특정한 임야가 분리 대상인데, 대표적으로 종중이 수여하는 임야, 그 다음에 이제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공익목적 임야가 분리과세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기억합니다.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 이렇게 식으로.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빵 2% 저율분리상 토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공장인데 여러분들, 자, 빵 2% 007 빵이사에서 빵 2% 이제 저율분리상 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용지를 봅니다. 임야는 다 봤고요, 여러분들.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들, 그죠? 다 대부분 다 이렇게 법 나오고 그 다음에 지구 구역 내 임야들이잖아, 이런 것들. 자,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공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007% 농지 목장 임야를 다 봤고, 이제 여기 와서 보세요, 여러분들. 공장도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공장. 자, 이렇게 분리상 토지에서 007%다 봤고, 이제 빵 2%, 공장, 염전, 터미널 토지, 얘네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공장이 좀 특이해서 주의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공장 한번 봅니다. 공장은 토지공제 풀 때 거기 제목에다 써놓으세요. 얘 뭐 보라고 그랬어요, 공장? 예? 공장 뭐 보라고 그랬습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위치 플러스 면적이요. 써놓으시고요. 공장은 위치 면적 다 봅니다. 써놓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공장이요, 군 읍면 지역에 있습니다. 깡촌이죠, 여러분들. 공장 깡촌이니까 있을 곳에 뭐든 다 있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군 읍면 지역은. 그리고 무조건 공장은 근데 분리상이 되는 게 아니라 면적 따져봐야죠. 그래서 공장이 군 면적이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뭐가 됩니까? 분리.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니까. 공장이 시지역, 특별시광역시 시지역에 자, 얘가요, 도시지역 밖에 있다. 도시지역 밖에 있다 그러면, 도시지역 밖에 있다 그러면 있을 곳에 있는 거고, 기준 면적 이내면 뭐가 됩니까? 분리요. 근데 공장이요, 도시지역 내에 있습니다. 자, 근데 도시지역 내에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있을 곳에 있는 건가요? 공장,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있어요. 도시지역 내에. 있을 곳에 있는 건가요? 그렇죠. 공장 지라는 데니까 산업단지, 공업지역 같은 데는 있을 곳에 있는 거고. 자, 그리고 기준면적 따져봐서 이내니까 있을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분리.
공장이 이걸 주의해야 돼요.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잠깐 멈추고, 공장이 시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업적 이외 지역에 있어요. 산업단지나 공업적 이외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데를 얘기하는 거냐면, 산업단지나 공업적 이외 지역이면 주거지역이라든가 공장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공장? 자, 이때를 주의해 보세요. 공장이 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같은 데 있고 기준면적 이내일 때는요. 공장의 입주면적 이내일 때는, 자 보세요. 여기 잠깐 멈추고 봐야 되는데, 여기를 이럴 때는요. 공장의 시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업적 이외 지역에 있을 때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지 않고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요. 공장이 있을 곳에 있지 않을 때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보지 않고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보니까,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면 아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면 뭐가 돼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근데 공장이 앞동네 어디 있든 좌우지간이요. 앞동네 어디 있든 좌우지간 기준면적을 초과했다. 공장이 어디 있든 기준면적을 초과했다 그러면 이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좌우지간 뭐 군은 면적에 있든 도시역 밖에 있든 산업단지에 있든 앞동네 어디 있든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볼 것이 뭐가 되고 종합합산. 요거만 주의하면 돼요. 공장이 특이하게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될 수 있다는 거. 공장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서 뭐가 된다?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 합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주의합니다. 맨날 복습할 때 이걸 물어보면 또 맨날 틀리더라고, 수험생들이. 자, 이거 종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고 별도입니다. 자, 그리고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 없이 종합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94페이지에 양가로 2번 빵이 프로 전리상 토지에서 공장용지 땡땡 위치 플러스 면적 보고요. 기역번 봅니다. 군지역에 소지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요. 가로 안에 건축 중인 경우 포함 과세 기준 현재 건축 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제외하고 전체가 분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이 정하는, 자, 공장은 군지역 있을 곳이 있다고 해서 분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공장의 입주 면적 이내면 뭐가 되고 분리 미출이요. 공장 입주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되고 종합. 니은번입니다. 공장이 도시 지역 내에 소지한다 그럴 때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있을 곳에 있는 건가요? 네. 자, 그리고 무조건은 아니고 있을 곳에 있지만 면적 따져봐야죠. 공장 입주 면적 이내일 때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아래에서 위로 두 번째 줄, 입주 면적 이내면 뭐가 되고 분리. 자,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있더라도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되고 종합.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 종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95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B번입니다. 공장이 시지역의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 있어요. 있을 곳에 있지 않죠? 자, 본문 봅니다. 땡땡. 도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소지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서,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보니까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는 거? 별도 합산 과세하고 밑줄 쫙이요. 첫 번째, 두 번째 줄 쭉 밑줄.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도 뭐가 되고,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뭐가 됩니까? 종합.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 교재에 있는 표 내용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장은 위치 면적을 따지는데 보세요. 시지역의 군원 면적 깡촌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 앞동네 어루돼 있던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 없이 종합이고, 공장이 도시역 밖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 초과하면 볼 것 없이 종합이고, 공장이 도시역 내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있을 곳에 있죠.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 초과한 면적은 볼 것 없이 종합이고, 공장이 이걸 주의하라고 했어요. 시지역의 산업단지랑 공업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있고 기준면적 이내일 때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서 있을 곳에 있지 않을 때 공장은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가 된다는 거?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는 걸 그 표에 별 표시하고, 특히 별도의 하이라이트 표시돼 있죠. 표에 195페이지 거기다가 여러분이 또 별 표시하고 또 주의합니다.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는 거. 자, 앞동네 어디 있든 좌우지간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뭐가 되고 종합 합산 대상이 되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해가지고 이제 공장 용지와 함께 했죠. 빵이 프로 저일분리과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그래가지고 이제 쭉 나옵니다. 먼저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을 위한 특정 목적 사업용 토지 그래가지고요. 쫙 나오는데 기역번이 지문이 한번 나온 적이 있긴 있어요. 29회 때 장식용으로. 기역번 밑줄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을 제한하는 공장군의 토지.
공익 목적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분리과세입니다. 빵 2%. 그리고 이제 니은, 디귿, 리을, 미음번 이렇게 나오는 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일일이 기억해요? 리을번, 미음번 보니까 한국농어촌공사, 미음번 한국수자원공사, 무슨 공사 소유토지, 빵 2% 절빌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서 기억번입니다. 과세기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염전에 동그라미 하시고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죠? 계속 밑줄입니다.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밑줄이고, 다만 염전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하고요. 염전이요. 이거 시험에 또 몇 번 나왔습니다. 2번. 염전, 자, 빵 2% 제일분리입니다. 그 외에도 넘어가서 보시니까 이제 196페이지 맨 꼭대기에 리을번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죠. 여객자동차 및 물류 터미널용 토지, 터미널용 토지,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빵 2%였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무슨 공사 소유 토지 또 아닌 것도 그렇고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어떻게 다 외워요?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198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서 디귿번, 시험에 옛날에 한번 나왔었는데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설립된 밑줄이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수요하는 토지 밑줄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빵 2% 절분입니다.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요, 왠지 공익 목적의 냄새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빵 2% 저율비상 토지 어떤 게 있냐?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이런 것들이 등등이 그렇다더라. 이렇게 알고 가야죠. 뭐 시험에서는 치사하게 모의고사 보면 더 가관이에요. 모의고사 볼 때는 뭐 어떤 회사 모의고사 보면 자, 이런 여기 중에서 아무거나 막 뽑아가지고 깔아놔요. 막. 자, 그래서 토지용을 물어봅니다. 근데 딱 봐가지고 뭔가 하여튼 냄새가 공익목적 냄새가 나는 것들은 분리과세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요, 200페이지 양가로 3번입니다. 4% 고율분리대상 토지입니다. 자, 007 빵이사에서 4% 고율분리대상 토지는 제목만 하시면 돼요. 골프장용 토지하고 뭐라고요? 고급 오락장용 토지가 빵 2% 저율분리입니다. 골프장, 고오락장 토지 빵 2% 저율분리. 자, 이렇게 제목만 아시면 되고, 제목만 밑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리대상 토지를 우리가 다 봤어요. 007 빵이사 비례세를 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그래서 오늘 역시 복습이 길어가지고 첫 시간에 1시간 거의 복습을 하는 바람에 네 타임으로 갈 건데 잠깐 쉬었다가 있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부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봅니다. 쉽니다, 여러분들.